모내기가 끝났습니다. 논에 심은 모가 뿌리를 내리고 물을 머금은 들녘에 초록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낮볕이 등을 데울 만큼 뜨거워진 계절이었습니다. 이만석 가문의 하인들은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모내기가 끝나면 밭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하인 대여섯을 데리고 이른 아침부터 밭으로 나갔습니다. 김을 메고 물기를 고치고 해가 기울면 둑을 다졌습니다. 논밭을 잃고 이만석 가문에서 품위를 하는 마을 사람들도 함께였습니다. 덕삼이가 아침마다 맨 먼저 와서 호미를 들었고 박서방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인과 품일꾼을 합치면 20명 가까운 사람이 날마다 들녘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술래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둥어멈이 가마솥에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술래가 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막둥어멈, 오늘 밭에 나갈 사람이 몇인가? 20명 가까이 됩니다, 마님. 20명이면 새참이 넉넉해야겠네. 보리밥을 넉넉히 짓고 반찬도 넉넉하게 준비하게. 예, 마님. 그런데 오늘은 밭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주먹밥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챙기게. 볕 아래서 반나절을 일하는 사람들이니 허기가 지면 안 되네. 술래가 창간 쪽을 보았습니다. 김치가 얼마나 남았는가? 사흘치는 있습니다. 품일꾼들 새참까지 치면 이틀이면 떨어지네. 오늘 김치를 더 담가 놓게. 예, 마님. 술래가 부엌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물도 넉넉히 길어 놓게. 볕이 뜨거운 이 밭에 나간 사람들이 목이 마를 거네. 알겠습니다, 마님. 술래가 안채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아침 볕이 마당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삼돌이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연장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높아질 무렵 밭에서 돌아온 덕삼이가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돌 아재, 수고하시오. 삼돌이 낫에 숫돌을 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덕삼이. 덕삼이가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느티나무 가지가 넓게 뻗어 있었습니다. 한낮이 지나서 칠복이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사랑채에 올라가 이만석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아랫밭 김매기가 끝났습니다. 오후에는 물기를 선보고 내일부터 윗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수고했다. 새참은 때에 맞춰 나가고 있느냐? 예, 마님께서 넉넉히 챙겨주셔서 굶는 사람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덕삼이도 오늘 아침부터 와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덕삼이가 성실하구나. 그런 사람은 품삯을 아끼지 말아라. 예, 대감마님.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원이 분이와 함께 반년 마을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담 너머로 안악 서너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만석 대감마님 아니었으면 올해 우리 식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곡식도 제값에 풀어주셨고 품일까지 만들어주시고. 엄진사한테 당한 사람들 다 걷어주셨잖아. 우리 영감도 거기서 품팔이 하고 있고. 거기 새참도 잘 나온다며 마님이 직접 챙기신다잖아. 채원이 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채원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지는 것을 분이가 슬쩍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친정에서 사람이 와서 편지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채원이 안채 마루 끝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동생의 글씨였습니다. 약초 공부가 재미있어서 날마다 산에 다니고 있다는 것, 아버지도 기운을 내셔서 함께 다니고 계시다는 것, 보내주신 곡식과 미천 덕에 한결 나아졌으니 걱정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산에서 캐온 약초 가운데 몸을 보하는 데 좋은 것이 있어서 누나한테도 보내고 싶어 편지와 함께 넣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채원이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옆에 놓인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도라지와 오미자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채원이 도라지를 들어 살폈습니다. 잔뿌리까지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채원은 친정의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약초까지 손질해서 보내준 동생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을 생각하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가 안채 마당을 지나다가 마루 끝에 앉아 있는 채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영민이보다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살림을 꾸리고 친정 걱정까지 속으로 삼키는 며느리였습니다. 순례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채에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순례와 채원이 마주 앉았습니다. 채원이 상 위를 보았습니다. 평소에 올라오지 않던 무나물이 한 접시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순례가 무나물 쪽으로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내가 무나물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많이 먹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수저를 들었습니다. 순례가 국을 한 숟가락 뜨고 말했습니다. 올해 밭작물이 잘 올라오고 있다더구나. 예, 어머님. 칠복이 아랫밭은 끝났다 하고 내일부터 윗밭으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윗밭이면 물길이 멀지. 새참 나르는 것도 생각해 두어야겠다. 분이한테 미리 일러두겠습니다. 순례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떴습니다. 농사일로 바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둥이 외지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칠복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대감마님께 아를 것이 있습니다. 칠복이 막둥을 데리고 사랑채로 올라갔습니다. 이만석이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막둥이가 아랠 것이 있다 합니다. 이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올라오너라. 막둥이 마루로 올라와 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감마님, 이번에 이웃고을 장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한양에서 온 큰 상단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단이라 하였느냐? 예, 그 사람이 이 일대에서 나는 모씨를 넉넉하게 구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한양 양반가에서 여름 옷감으로 모씨를 많이 찾는데 좋은 모씨를 고르게 대줄 곳이 없어서 곤란하다 하였습니다. 이만석이 책을 덮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모씨를 짜는 집이 있느냐? 예, 대감마님. 마을마다 두어 집씩은 있습니다. 다만 각자 조금씩 짜서 장에 내다 파니 한 번에 서너 필밖에 안 되고 올이 고르지 않아서 큰 거래가 어렵다 하였습니다. 상단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양이 넉넉하고 올이 고르고 꾸준히 대줄 수 있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곳만 있으면 한양까지 운송은 자기네가 맡겠다 하였습니다. 이만석이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막둥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둥아. 예, 대감마님. 내가 이 근처 고을장을 돌아보아라. 모씨 시세가 얼마인지, 어느 마을에서 누가 짜고 있는지, 올을 고르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와라. 막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짠 모씨를 한데 모아서 좋은 값에 팔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리에서 오너라. 내가 장에서 보고 들은 것이 많으니 내 생각을 보태어 와라. 막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대감마님. 알겠습니다. 막둥이 물러나고 칠복이 남았습니다. 칠복의 귓바퀴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만석이 책을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칠보가, 막둥이가 셈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르더구나.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대감마님. 과분한 게 아니다. 잘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사랑채를 나서는 칠복의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파발꾼이 서신 2통을 전했습니다. 큰아들 영웅이 한양에서 보낸 것으로 한 통은 부모님께, 한 통은 아내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칠복이 부모님께 온 서신을 사랑채로 올리고 채원에게 온 서신은 분의를 시켜 안채로 보냈습니다. 대감마님,
한양에서 큰 도련님 서신이 왔습니다. 이만석이 서신을 펼쳤습니다. 영웅의 글씨였습니다. 시험 전에 곧불이 심하게 들어 열이 높았기에 별시에 응시는 하였으나 시험을 끝까지 치르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별해 두신 어른이 약을 지어주시고 살펴주셨으나 시험 당일까지 열이 내리지 않았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시험장에 가지도 못했을 것이라 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나서 내려가겠다는 말로 서신이 끝나 있었습니다. 이만석이 서신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영웅이가 곧불이 심해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는구나. 칠복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큰 도련님은 워낙 성실하신 분이니 몸만 추스르시면 다음에는 꼭 되실 겁니다.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 번에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서신을 마님께 가져다 드려라. 예, 대감마님. 칠복이 서신을 들고 안채로 가서 순례에게 올렸습니다. 순례가 서신을 받아 읽었습니다. 석 달 전 순례가 영웅편에 서찰을 한 통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른이 영웅의 곧불에 약을 지어주고 살폈지만 시험 당일까지 열이 내리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순례가 서신을 접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른이 살펴주셨으니 망정이지. 타지에서 혼자 알았으면 어쩔 뻔했느냐. 우리 영웅이가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소식은 안채에 금세 퍼졌습니다. 영민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곡 선생도 한 번 떨어지셨잖습니까? 장님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몸이 아팠으니 다음에는 꼭 잠원급 잘 겁니다. 영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분위기를 밝히려 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순례가 영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실없는 소리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영웅이가 돌아오면 그런 말 한마디 해주어라. 영민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시면 제가 직접 술상 차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동생 아닙니까? 순례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술상은 차려본 적이 있느냐? 물론 술상을 차려본 적은 없지만 형님 좋아하는 안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려무나. 영민이 애써 웃음 지으며 안채를 나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안방으로 오던 소원이가 영민이 나가는 것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소원이 순례 옆에 앉자 순례가 말없이 소원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채원은 자기 방에서 분이가 가져다 준 서신을 읽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서신을 2번 읽고 조용히 접어서 품에 넣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분이를 불렀습니다. 분이야. 예, 아씨. 창고에 환기하고 당기가 있을 것이다. 있는지 살펴보고 없으면 장에 가서 사오너라. 대추하고 구기자도 함께. 예, 아씨. 서방님 약 다리실 겁니까? 그래. 서방님 약 다릴 것이다. 흠집 없고 좋은 것으로 사와야 한다. 예, 아씨. 장에 나가서 좋은 것으로 골라오겠습니다. 그래, 부탁한다. 분이가 물러갔습니다. 분이가 창고에서 환기와 당기를 찾아왔고 대추와 구기자는 장에서 사왔습니다. 채원이 방에서 약재를 가지런히 갈무리하고 한쪽에 약탕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친정에서 온 도라지와 오미자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순례가 안채를 지나다 채원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 안에 약재가 놓여 있고 채원이 약탕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잠시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채원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약재 옆에 인삼뿌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례의 찬장에 있던 인삼이었습니다. 막둥어멈이 전에 말하기를
집안 경사가 있을 때만 꺼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채원이 인삼을 들어 살폈습니다. 말없이 놓아두고 간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만석이 아침 일찍 논두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한 발 뒤에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허리를 펴고 인사했습니다. 대감마님, 안녕하십니까?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논두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들녘 위로 아침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밖끝에서 돌아오는 덕삼이가 논둑 아래에서 이만석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대감마님, 올해 벼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논이 벌써 팔았습니다. 그래. 그건 기쁜 소식이구나. 다 대감마님 덕입니다. 이만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네가 땀 흘린 덕이지. 수고하고 있네. 덕삼이가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논둑길 반대편에서 가마 한 채가 오고 있었습니다. 가마꾼 넷의 하인 셋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만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마가 이만석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엄진사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아이고 대감, 이런 곳에서 뵙습니다. 안녕하시죠? 엄진사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엄진사, 오랜만이요. 어디 가시는 길인가 봅니다. 예, 제 한양에 볼 일이 있어 나서는 길입니다. 엄진사가 논 쪽을 둘러보았습니다. 일꾼들이 땀을 흘리며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고 있는 듯합니다. 대감댁 일꾼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 곡식일로 마을의 이름이 높아지셨으니 부리실 사람은 넘쳐나시겠습니다. 이만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진사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 경사를 하나 여쭈겠습니다. 제 아들 동석이가 곧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시오. 잘 되었소. 사돈 될 집이 한양 양반가입니다. 가문도 반듯하고 며느리 될 아이도 곱다 합니다. 한양에서 직접 기별이 와서 혼처가 맺어졌습니다. 이만석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셨소. 엄진사가 이만석 쪽으로 한 발 다가서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대감 큰 도련님도 한양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별시가 있었다 들었습니다. 분명 장원급제 하셨겠죠? 이만석이 돌아서서 엄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진사는 이미 낙방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물었습니다. 아이쿠, 시험장에서 한 장도 못 채우고 나오셨다던데. 참말이었습니까? 저는 영특한 도련님이 그랬을 리 없다. 무조건 장원급제 하실 거다 하며 말을 전한 일을 꾸짖었습니다. 일이 되었을 줄 참말로 몰랐습니다. 엄진사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안타깝다는 몸짓이었지만 안타깝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큰 도련님도 다른 길이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은 글이라곤 담을 쌓았습니다만 한양에 좋은 사돈이 생기니 그것도 사는 길이더라고요. 엄진사가 한 발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대감댁 며느님은 가세가 기운 댁이라고 들었습니다. 큰 도련님이 벼슬길에 나서지 못하면 기댈 처가가 없어 서운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올리고 남의 아들을 내리더니 며느리 친정까지 입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만석이 엄진사에게 한 발 다가서며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진사, 말 조심하시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평소보다 낮고 더 묵직하였습니다. 엄진사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녘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만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칠복이 따랐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엄진사는 이만석의 한마디에 아무 말도 받아치지 못한 자신이 분하여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감에 오르시지요. 엄진사가 이만석의 뒷모습을 한참 보다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한양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이만석이 사랑채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칠복이 차를 올렸습니다. 이만석이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곡씨 일로 속이 상했다고 하지만 역시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사람도 못 챙기는 자가 남의 집안을 입에 올리니 볼수록 한심합니다. 이만석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두고 보자꾸나. 엄진사 이야기는 마을을 타고 안채까지 닿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으니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분이가 채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씨, 오늘 아침에 대감마님께서 들녘에서 엄진사를 만나셨다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엄진사가 도련님 이야기를 꺼내며 비아냥을 했다 합니다. 시험장에서 한 장도 못 채우고 나왔다느니 자기 아들은 한양에 좋은 사돈이 생겼다느니 그런 식으로요. 대감마님께서 말 조심하라고 하셨다 합니다. 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알겠다. 수고했어. 가보아라. 분이가 물러갔습니다. 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순례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너라. 채원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례가 등잔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들녘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순례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들었다. 엄진사가 어디서 들었는지. 벌써 떠들고 다니는 모양이구나. 채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례가 옷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신경 쓸 것 없다. 영웅이 돌아올 채비나 잘하자꾸나. 예, 어머님. 약재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친정에서 온 도라지와 오미자도 있으니 서방님 몸을 보하기 위해 약을 다려드릴까 합니다.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은 내게 맡기마. 방은 내가 챙겨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예, 어머님. 세아가 영웅이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게다. 내 마음도 편치 않겠지만 우선 큰애 마음을 다독여야 할 게야. 예, 어머님. 몸이 아파서 그리 된 것이니 서방님 돌아오시면 몸 회복하시도록 정성껏 살피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너무 상심 마세요. 내 걱정은 말아라. 크게 아프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돌아오면 아무것도 묻지 말고 잘 먹고 충분히 쉬게 해주거라. 예, 어머니. 그리 하겠습니다. 채원이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해가 지고 안채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순례가 안채 마루에 앉아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안채에서 나와 순례 옆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순례가 바늘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너희 친정에서 편지가 왔다지. 남동생이 약초 공부를 하고 있다던데. 아직 어린 나이일 텐데 기특하구나. 예, 어머니. 어머니께서 따로 신경 써주신 덕분에 어머니도 아버지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영웅이 돌아오면 둘이 같이 친정에 다녀오너라. 동생들도 보고 싶을 게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방님 몸 회복되면 그리 하겠습니다. 순례가 채원을 보았습니다. 채원은 반지꼬리의 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뒤 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마을 안압들이 못이 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이도 배워두면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냐? 하긴 분이 손이 야무지니 잘할 게다. 한번 시켜보아라. 바람이 등불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보름쯤이 지났습니다. 막둥이 이웃 고을 장을 돌아보고 돌아와 이만석 대감을 찾았습니다. 대감마님, 그간 충청도 곳곳의 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모시를 짜는 집은 마을마다 있었습니다만 각자 장에 내다 팔고 있어서 중간 장꾼에게 떼이는 것이 많고 짜는 사람 손에 남는 것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떠하냐? 한 대 모아서 한양 상단에 바로 넘기면
짜는 사람도 더 받고 상단도 양이 넉넉하니 서로 이로울 것입니다. 다만 집집마다 솜씨가 달라 품질이 고르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질이 고르지 않으면 상단이 값을 쳐주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는 어찌할 생각이냐? 이 고을에 모시로 이름난 안악이 한 사람 있다 들었습니다. 수학부터 배틀짜기까지 혼자서 다 해내는 솜씨라 합니다. 그 안악 지도 아래 다른 집들도 함께 배우고 맞춰가면 품질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다. 그 안악을 찾아가거라. 일수 수학이 코앞이니 서둘러야 한다. 일수는 우리가 손대기 전이니 품질이 고르지 못할 것이다. 그 점은 상단에 미리 알리고 이수부터 제대로 잡아가면 된다. 예, 대감마님. 이 가문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마. 내가 마을을 돌며 짜는 집을 모으고 상단과 거래를 맡아라. 할 수 있겠느냐? 예, 대감마님. 맡겨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모시 일은 혼자 궁리하지 말고 세아가와 상의하며 진행하거라. 글도 알고 셈도 밝으니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막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칠복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만석이 칠복을 보았습니다. 칠보가 막둥이 일이 늘어날 것이다. 장터 심부름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예, 대감마님. 막둥이 사랑채를 내려왔습니다. 마당을 지나가는데 앞마당 우물에서 분이가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막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이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둥도 시선을 피하며 지나갔습니다. 분이가 물동이를 들고 안채 쪽으로 걸어가다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막둥은 이미 바깥채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마을 앞길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순례가 부엌에 들러 저녁상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고깃국을 넉넉히 끓이게, 전도 부치고 생선도 굽게, 예, 마님. 반찬도 빠짐없이 올리게. 먼 길 온 사람이 제대로 먹어야 할 것 아닌가. 예, 마님. 큰 도련님 즐겨 드시는 음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막둥어멈이 솥을 올리고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이만석이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민이가 사랑채 마루 아래에서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같이 나가서 마중할까요? 이만석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형수가 나가 있다. 너는 가만히 있거라. 영민이가 입을 다물고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채원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 옆 느티나무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앞길 끝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보찜을 맨 어깨가 처져 있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채원이 대문 앞에서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영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채원이 보였습니다. 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채원이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영웅이 채원 앞에 섰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햇볕에 탄 목덜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생각보다 걸음이 더뎌서 늦었소. 채원이 두 손으로 영웅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영웅이 채원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뒤 채원이 한 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영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원이 안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마당에 이만석과 순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영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돌아왔습니다. 순례가 영웅을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을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영웅아.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방에 들어서자 영웅이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소자 불효를 했습니다. 이만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고생했다. 순례가 영웅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몸이 아팠으면 다음에 다시 보면 될 일이다. 지금은 괜찮은 게냐? 예, 어머니. 다 나았습니다.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래, 그럼 되었다. 아가, 저녁상 드리라고 하거라. 오랜만에 우리 가족 다 같이 맛있게 먹자꾸나. 막둥어멈이 상을 들여왔습니다. 고깃국에 전에 생선에 반찬이 빠짐없이 올라간 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느티나무 위로 초여름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온 영민이가 마당에서 형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이 안 계시니 제가 혼자 두 분한테 잔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좀 나눠 들으셔야죠. 영웅이 피식 웃었습니다. 소원이가 오라버니 옆으로 왔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다 나으신 거예요? 다들 걱정했어요. 그래, 다 나았어. 괜찮다, 소원아. 너는 잘 지냈고? 새언니가 차도 끓여주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 우리 소원이 언니가 생겨서 좋겠네. 사랑채에서는 이만석이 마루에 서서 마당의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만석 가문의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색시 채원은 오랜만에 만난 남편과 할 이야기가 많은 밤이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요. 뜻대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래도 돌아올 곳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시어머니 대며느리 한판이요. 다음 시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